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군요. 여름을 갖다 정리하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어제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나는 이번 8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8월 26일 발족하게 될 선거관리위원장, 즉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 맞지 않겠다라고 표표히 떠났습니다.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내심 본인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서병수 5선 의원에게 일임하고 또 자기 비서실장인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죠. 서범수 의원을 통해서 사실상 경선 과정을 갖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쥐락펴락할 그런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서병수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도 맞지 않겠다. 그리고 경준위원장은 때려치우겠다라고 때려 엎음으로써 사실 조금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병수 의원이 내가 맞지 않겠다 하니까 결국 그렇다면 이번에 경선 과정을 관리할 지금 14명 후보거든요. 후보가 14명 후보, 즉 지지율 1위인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쭉 최근에 입당한 장성민 전 의원까지 한 14명의 후보들이 갖다가 그야말로 티격태격 하는 가운데 이제 9월 15일 1차 컷오프, 10월 8일 2차 컷오프, 이제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되었을 때 이 4명이 거의 죽기 살기로 11월 9일까지 레이스를 벌일 텐데 그 전반적 과정을 갖다가 잡음없이 관리할 경선 과정을 관리할 선관위원장.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분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타천이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5명 거론되는 가운데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보면 윤석열, 또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홍준표 의원, 그러니까 당 대표와 후보군 간에 또 후보들 간의 어떤 그와 같은 묘한 그런 대립과 갈등을 갖다가 조절해가면서 관리할 분들은 눈에 뜨이는데 그런 분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내부의 싸움 경선관리 잘못하면 흔한 일 공은 없고 욕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2007년 당시 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이 3자 대결 구도였습니다만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이른바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깨고 나가죠. 그래서 결국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사람이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그런 대결 구도를 펼쳤습니다. 그 과정을 관리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강재섭 당대표입니다. 강재섭 당대표, 결국 이명박, 박근혜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했으나 박근혜 쪽에서는 박근혜 쪽대로, 이명박 쪽에서는 이명박 쪽대로 다 강재섭 대표를 욕했습니다. 결국 그런 분위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에 당선되고 2007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곧 이어 2008년에 4월에 있었던 총선 과정에서 강재섭 대표는 그야말로 청와대로부터 왕따 당했죠. 그리고 실제 공천 과정 전반을 갖다가 이방호 당시 사무총장이 쥐락펴락하는 가운데 핵심이 되었던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의 출마 문제 갖고 강재섭 대표가 나 불출마라고 하면서 1948년생인 강재섭
당시 대표가 2008년 나이 60에 정계 은퇴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 강재섭 대표로서 경선 관리 정말 엄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 대표로서 2007년 대선에서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쪽에서는 이명박 쪽대로 욕을 하고 박근혜 쪽에서는 박근혜 쪽대로 욕을 하는, 그야말로 뭐 남는 건 없고 욕만 온통 얻어먹는 당대표로서 정치에 혐오, 염증 느끼고 떠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이 경선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하고 지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런 광경 아닙니까? 여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이 가운데서 중심을 잡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홍준표 5선 의원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심지어는 윤석열이 중도에 낙마하면 기회가 나한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윤석열 전 총장의 아주 날선 비판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경선관리위원장 5명 거론되는 중에서 정말 맡아야 될 사람들은 난 안 맡겠다. 그리고 차라리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11월 9일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은 선대위원장을 맡을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이재명이 되었던 이낙연이 되었던 저쪽 민주당의 후보와 이제 싸움을 벌리면서 그걸 갖다 총괄 진두지휘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깥에 있는 안철수, 또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김동연까지를 갖다 아우르는 그런 그림을 그릴 선대위원장은 내가 맡을 용의가 있으나, 내부에서 13명, 14명이 싸움 벌이는 이른바 예비고사 격인, 국내 선발전 격인 여기에서 내가 섣불리 심판 보지 않겠다. 이건 결국 올림픽 본선에 나갔을 때 내가 그땐 심판이라기보다는 프로듀서가 되겠죠. 대선 후보가 뽑히는 순간 사실은 당원 당규상 당 대표는 2선으로 조금 반거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선대위원장은 맡을 용의가 있는데 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또 그 사람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거론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 이준석과 가장 유력한 후보인 윤석열 간의 그야말로 뭐 거의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에 또 거기 또 원희영 전 제주지사까지 그야말로 뒤엉켜서 막장 드라마에 당 대표가 역시 아마추어다 보니까 뭐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림 속에서 그래도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이쪽 비대위원장, 민주당 비대위원장, 하여튼 비대위원장 할 때마다 승리를 일구어냈던 뭐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또 비례대표 5선을 지냈던 나름대로 내공이 있고 호통칠 줄 아는 짜르 기질도 있고 하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경선을 관리하는, 즉 국내 예선전의 심판 보기에는 내가 급이 안 맞지. 최종적으로 윤석열이 됐던 최재형이 됐던 홍준표가 됐던 유승민이 됐던 원희룡이 됐던 윤희숙이 되었던 그 누가 되었던 간에 대선 후보가 선출된다면은 내가 그 대선 후보를 갖고 내가 민주당과 싸워서 큰 싸움을 내가 벌여보겠다. 참고로 나 김종인은 아직도 국민의힘 당적 갖고 있는 당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론되는 인물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홍준표 당시 대표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대위로서 비대위를 갖다 구성하게 되고 비대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총리로 임명하려 했던 김병준
전 노무현 대통령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갖다가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고,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말 전반적으로 거의 한 8개월, 9개월 가까이 비대위를 갖다가 끌어가면서 나름 뭔가 좌초일보 직전에 그야말로 정신줄 놓았던 자유한국당을 갖다가 그래도 무난하게 이끌었고 2019년 2월이던가요? 2월 말에 있었던 당시 전당대회를 갖다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9년 2월 말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서 자유한국당 바통을 이어받고 또 2019년부터 쭉 황교안 가다가 2020년 당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꾸었으나 지난해 4.15 총선에 참패했던 거죠. 자, 어쨌든 그와 같이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역대급 참패 이후에 좌초에다 거의 정신줄 놓았던 자유한국당을 무난하게 잘 이끌어 나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듯한 역사관을 갖고 반듯하게 뭔가 자유한국당 정체성을 좀 정비했던 김병준 위원장, 또 마침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계속 러브콜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김병준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명색이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입니다. 비대위원장까지 지냈던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어느 캠프, 그것이 최재형, 윤석열 그런 데 맞지 않다. 또 어쨌든 국내 예선전, 이른바 국가대표 선발전 격인 이 경선을 갖다 관리하는 것은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김병준 위원장도 공히 만약에 김종인 박사와 같이 김병준 박사도 대통령 후보가 뽑힌다면은 그 대통령 후보를 앞장 세워서 선대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내년 3월 9일 내 본선을 한번 치러볼 내 의지와 그런 마음은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거론되는 분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예요. 정홍원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아마 이준석 대표도 상당 내심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정홍원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비대위에서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때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겼던 분이 당시에는 정홍원 전 장관이었죠. 네, 정홍원 통칭하기 현 국무총리를 할게요. 나중에 보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 정홍원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박근혜 비대위에서 당시 총선 4월 총선 앞두고 공천을 관리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정홍원, 그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사실 부위원장이 정종섭이었고 실제 그 안에서 주물렀던 분은 권영세 현 의원이 당시 사무총장으로 실무를 챙겼죠. 어쨌든 간에 정홍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잡음 없이 공천을 잘 관리했고, 또 그 덕에 그 당시 보면 100석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2012년 총선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그 선거에서 151석인가 152석으로 압승을 거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비대위원으로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밑에 비대위원으로서 그런 광경을 목격했던 이준석, 아마 20대 때 아마 큰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굉장히 보면 호감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좀 정홍원 전 총리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금 후보가 가장 선호한다고나 할까, 그런 입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가 선호하니 홍준표 후보가 별로 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홍원,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이 세 사람 모두 다 검사 출신입니다.
네 번째 이제 거론되는 분은 황우여. 이분은 판사 출신이고 당 대표를 지냈죠. 근데 황우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무색무취하고, 물론 당 대표 하다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부총리 했던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너무 물러 터졌어요. 저희 황가들이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만, 물론 황교익 같은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러나 황우여 씨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보면 물러 터진 양반입니다. 그야말로 맨날 허허 웃는 스타일. 황우여 전 의원, 황우여 전 대표, 이 황우여 전 대표는 이번에 공천이란다. 이 경선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을 맡을 용의가 있다고는 합니다. 다섯 번째 거론되는 분은 이제 정병국 전 장관이고 정병국 전 의원이죠. 이 정병국 의원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의 그 영부인인 손명순 여사의 그 제2 부속실장을 했던 분입니다. 원래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죠. 58년 개띠입니다. 정병국 씨가 첫 정치에 발을 들였던 것은 상도동 YS 가택비서로 출발했고, YS가 대통령 되면서 제2 부속실장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에 빠찌를 달아서 이른바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그래서 개혁파의 선두에 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 지냈고, 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될 그 무렵, 탄핵 소추될 그 무렵에는 깨고 나가서 바른정당, 유승민과 함께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바른정당의 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정병국 씨가 바른정당 당 대표를 지낼 때, 그때 노원에서 당협위원장을 하던 것이 이준석 현 대표죠. 그러니 이준석 씨도 아마 정병국 전 의원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질 겁니다. 또 정병국에 대해서는 원희룡이나 또 유승민이나 호감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과연 정병국에 대해서 윤석열 또 최재형 등이 오케이 하고 동의를 해줄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 지금 그동안 굉장히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홍역 치르는 건 치르는 거고, 오늘이 8월 21일입니다. 8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 발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초에 아마 선거관리위원장을 갖다가 내정 위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공석으로 있는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을 다음 주 초에 지명해서, 현재는 8명이라 자칫하면 4대4로 딱 갈리게 돼버리거든요, 의견이. 근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 명 주게 되면 9명 돼서 어쨌든 5대4로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 초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거기에서 아마 9명 정족수를 갖춘 이후에 본인은 앞서 말씀드린 김종인, 김병준, 황우여, 정홍원, 정병국 다섯 분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선관위원장으로 위촉할 겁니다. 지금 물밑대화가 한창이겠죠. 어쨌든 뭐 그렇게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선뜻 가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